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주요 경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끝으로 페넌트 레이스 정규 일정은 모두 소화했고 9월부터는 취소된 잔여 경기만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한화의 추격 기회가 남아있는 LG와 AIL 2위 다툼도 그렇지만 특히 3위 SSG, 4위 롯데, 5위 삼성이 승차 없이 붙어있고 8위 기아까지도 3위와의 격차가 3.5게임에 불과해 안계속 중위권 다툼의 향방이 오리무중이고 9위 두산과 10위 키움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쉽게 물러나지 않는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매일 경기가 치러지지 않는 잔여 경기 일정이기에 각 팀은 저마다 강력한 선발을 내세울 수 있어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는 최하위 키움에 덜미를 잡혀 위닝을 내주며 13연속 위닝 시리즈를 마감했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도 끌려가는 분위기로 꼴찌가 1위를 잡을 수 있는 스포츠가 야구라는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첫날 정현우를 올린 키움은 불리한 선발 매치업에도 불구 LG 선발 임찬규를 잡으며 3대2의 신승을 거뒀고 둘째 날에는 토러스트에 막혀 0대6으로 끌려가던 막판에 LG 불펜을 두드리며 바로 턱 밑까지 따라붙었지만 5대6으로 아쉽게 석패하여 시리즈 전적 1대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날 LG는 키움 선발 알칸타라에 밀리며 초반에는 이렇다 할 찬스조차 잡지 못한 채 끌려가다 중반 이후 5대5 동점을 만들었지만 9회 초 오지환의 알각이 클러치 실책으로 5대6으로 져 키움의 고춧가루 맛을 톡톡히 봤습니다. 한편 한화는 LG의 루징으로 게임차를 줄일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삼성에게 스윕을 당하며 다시 5게임 반차의 격차로 되돌아갔습니다. 요즘 삼성의 기세가 워낙 대단한 데다가 마지막 날엔 류현진의 2연속 4일 휴식 후 등판을 피하기 위해 대체 선발을 내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경기를 모두 내준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첫날은 이전 경기에서 완벽투를 펼치며 팀을 연패에 서구한 황준서를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조기 강판되며 3대5로 패배하였고 와이스가 선발로 나서며 중요했던 둘째 날마저 최근 부상으로 최은성과 리베라토가 빠진 무기력한 타선은 후라도의 호투에 철저하게 막히며 0대4의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삼성 원태인을 맞아 나름 분전을 했지만 결국 선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3대5로 패배를 하며 선두 탈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아는 KT와의 수원원정 경기에서 마지막 날 다잡았던 이닝을 마무리 정혜영이 불론을 저지르며 루징 시리즈를 기록해 팀은 다시 8위로 밀려나 이제는 5강 안에 드는 것마저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입니다. 에이스 네일이 압도적인 피칭을 펼친 첫날 경기에서는 10대1의 대승을 거뒀지만 둘째 날 KT의 대체 선발 문용익에게 5회까지 누이트로 막히며 2대8의 패배를 당한 부분도 큰 문제였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사직 경기에서는 둘째 날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두 팀 다 소득 없이 경기를 끝냈고 NC와 SSG의 문학 시리즈에서는 둘째 날 김광현이 무너지며 라일리를 내세운 NC에게 대패했지만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잡으며 3위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야구인들 사이에선 정교한 타격을 하는 타자들에게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사마를 친다는 수식어를 붙여주곤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해 사마를 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곧 정교한 타격 기술을 상징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마를 친다는 것이 타자가 15개 들어와 3번만 안타를 치면 사마를 훨씬 웃도는 타율을 달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아 리그 정상급 투수라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에는 안타를 만들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므로 상대편 팀이 약한 선발 투수를 내거나 크게 지고 있는 경우를 틈타 타율을 많이 벌어놔야 그나마 3할 타율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KBO 리그를 보면 현재 13명 정도가 3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무려 40명의 3할 타자가 나온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19단 체제가 된 후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투고 타저의 원인을 외부적으로는 ABS 도입이 투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특히 올해부터 ABS 스트라이크 존을 1cm 아래로 내린 부분이 타자에게는 더욱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피치 클락 규정 역시 타석에서 공을 볼 시간이 줄어든 타자가 투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보고 여기에 공인구 반발 개수까지 낮아져 타구 비거리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적 인원인즉 투수가 타자보다 빠르게 진화한다고 보는 것인데 구속만 하더라도 전에는 흔치 않던 150km대 투수들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으며 정밀한 수비 시프트 분석도 타자들에게 안타를 뺏어가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BO 리그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서 메이저리그의 경우에는 지난해 3할 타자가 내셔널리그에 3명, 아메리칸 리그에 5명으로 양대 리그 통틀어 7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일본 야구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센트럴 리그에는 3할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MLB에서는 구속혁명이라 하여 투구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투구 속도와 회전수를 높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성과를 거두어 이제는 포심의 경우 160km의 강속구도 목격되고 심지어 투심 패스트볼이 152km를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3할 타자가 희귀해지는 현상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타자 쪽에서도 피칭 머신을 통해 빠른 공과 RPM에 적응하며 삼진 수도 줄어들면서 이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투고 타절을 극복하는 데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대야구에서는 과거와 달리 투수나 타자의 능력을 다각도로 측정해 수치화하고 있는데 타자의 경우 전에도 여러 지표들이 있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홈런수와 타율이었던 반면 요즘 야구의 기준은 3할 타자보다 출루율과 장타력을 더한 OPS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처음 개막하던 해에 지금 LG의 전신인 MBC 청룡의 감독이자 4번 타자였던 백인천이 4할 1푼 1리를 쳐 처음이자 마지막 4할 타자가 된 후 1994년에 이종범이 4할 문턱까지 갔다가 아쉽게 3할 9푼 3리로 시즌을 마감하는 것을 보며 언제나 4할 타율을 보나 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제 와서는 이것이 얼마나 언감생심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